저는 영업을 했거든요. 같이 술도 먹으러 가고 그 형님 와이프가 뭐 좋아하는지도 제가 알아놨다가 와. 사서 보내고 회사를 상대로 영업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1년에 한 50억인가를 수주를 했어요. 50억 수주해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뭐냐면 그 고객사가 제가 다니던 회사에 3년 동안 50억이라는 돈을 계좌이체를 해주는 와. 거를 제가 개런티를 하는 계약을 따낸 거죠. 그 연말에 시상식 할 때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상패 하나 주더라고. 이렇게 너무하다. 상패 주고 이렇게 봉투 하나를 줘요. 얼마 그리고 이제 들어있었어요? 20만 원짜리 주유상품권. 그때 결심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경매하고 건물 지어가지고 단순히 그전에는 투자해서 월급의 수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눈 뜨는 정도의 수준이면 이거는 진짜 내가 월급이 아닌 돈을 제대로 벌고 몸을 갈아 넣는 거를 이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진짜 비효율적이다. 이거를 느끼고 나서부터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와, 계기가 정말로 너무 공감이 돼서 네네. 슬프지만 그런 일들이 황금돼지님의 원동력이 돼서 오히려 그렇죠. 긍정적인 요인에 작용을 하셨네요. 그래서 안정적인 직장 다니는 분들이 오히려 현타 맞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분들 보면은 그래도 중소기업 힘들게 다니면서 현타 맞고 이렇게 성공한 분들도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황금돼지님은 첫 투자금이 얼마 하셨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 제가 원룸 살았잖아요. 네. 그 원룸 전세 보증금이 1억이었고 그리고 5천이 있었어요. 어. 네, 5천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로 결혼을 해서 1억 5천으로 신혼집 구해야 되잖아요. 5천만 원으로 제가 실거주할 집인 재개발 투자를 해놓고 그리고 1억으로는 전셋집을 구해놨어요. 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신용대출 받았죠. 신용대출을 한 8천만 원인가 그때 받아가지고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대출 받는 걸로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20대 때 차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20대 때 신용대출 한 3,500 정도 받아가지고 외제차 중고차를 샀어요. 자동차 경주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차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때 벨트 매고 헬멧 쓰고 있어가지고 겨우 빠져나왔는데 차만 불탄 거예요? 차만 불탔죠. 어머. 그 음주운전이랑 자동차 경주하다 사고 나는 거 보험 처리가 안 돼요. 다 날라갔어요. 그것도 차 산 지 6개월 만에. 그래서 싹 날라가서 그때 힘들었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비 이렇게 감가되는 거를 사면 안 되겠구나. 그때 깨달으셨어요. 자산이 유지되는 걸 사야겠구나.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도 못 됐어요. 근데 100만 원 한다 해도 이제 1년이면 1200이니까 8천이면 한 5, 6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5, 6년이라는 시간을 사야겠다.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 시간을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빌렸고 대신 시간을 산 거에 대한 5, 6년을 아낀 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이자를 내는 거니까 사용료를 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차를 사는 게 아니고 자산을 사야겠다. 근데 자산도 주식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요즘에는 부동산도 있는데 좀 더 이게 등락의 폭이 조금 덜한 낮은 거. 덜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우상향하는 게 부동산이겠다 싶어서 부동산을 하게 됐죠. 파란만장한 삶을 사신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드네요. 네네. 지금 원룸에서 건물 세 채까지 짓게 네네. 되셨는데 저는 건물이라고 하면은 한 몇십억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정도는 없어도 된다고요? 그렇죠. 제가 이제 자산을 어떻게 늘려냐면 그때 8천으로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네. 8천으로 이제 분양권, 뭐 토지도 하고 아파트도 하다가 하면서 신용대출은 갚았어요. 신용대출 갚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투자금을 그래도 1억 가까이는 불린 것 같아요. 이제 그걸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1억으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또 신용대출 받았죠. 네, 신용대출 받아서 이제 그때는 연차가 차니까 1억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대출 받은 1억이랑 제가 투자로 불린 돈 1억으로 해서 한 2억을 가지고 작은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대출이 잘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부동산 투자할 때. 잘 안 나와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건물을 산다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살 때는 그거는 이제 투기로 안 보기 때문에 왜냐면 규제가 없어요? 규제가 없어서 대출이 80%가 나와요. 땅은 80%가 나온다고요? 네, 네, 네. 대박이다. 네. 그래서 오. 대출이 80% 나온다고 하면 20%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때 4억짜리 땅을 샀거든요. 4억짜리 이제 29평짜리 그러니까 땅이 그런 거 샀으니까 대출이 한 3억 좀 넘게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네요. 그게 다 나죠. 그때 땅 살 때 이제 1억이 들어간 거고 또 이제 건물 지을 때 또 건축비도 대출이 또 80%가 나와요.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도
또 작은 건물 짓는 거니까 작은 건물이니까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80% 나오니까 건물 짓는데도 내 돈이 한 1억 정도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2억으로 작은 건물을 지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임대를 전세 위주로 놨어요. 전세 보증금 얼마?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1억 중반으로. 네, 근데 원룸이 8개였어요. 네. 근데 2개는 월세, 6개는 전세.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보증금이 그래도 몇 억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회수가 되니까 오. 또 건물은 갖고 있으면서 또 이제 자산은 조금 더 늘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지금 3개까지 간 건데 제가 처음에 이제 건물 지을 때 보면은 막 2억이면 사실 큰 돈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건물 한다고 하면 막 기본 10억 이상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물론 그런 건물도 있는데 이제 건물도 다 클래스가 있죠 또. 네. 건물도 건물 나름이니까. 네. 건물주라고 다 다르다. 다, 네, 저는 생계형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뭐 작은 거 건물을 하면은 이제 규제 피하면서도 그래도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금액이 물론 뭐 1억 이하로 건물을 하면은 사실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다가 자본금이 생기면 누구나 저도 이제 30대 중반에 회사 다니면서 한 거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저랑.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충분히 사실 건물이라는 영역이 내 생에 이번 생엔 끝났다 이게 아니고 그냥 조금만 더 좀 투자하다 보고 눈 좀 뜨고 조금만 이제 자본금 쌓이면은 누구나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관심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생각의 전환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다들 꿈이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조금만 투자를 굴리다 보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게 전 너무 새롭고 신기하네요. 그러면 그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레버리지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레버리지인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레버리지는 대출밖에 없잖아요. 근데 건물을 짓는 거를 한 번 빠져들면은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파트를 못 사는 이유가 떨어질까 봐 못 사는 것도 있어요. 맞네. 건물은 아니잖아요. 근데 건물은 땅을 깔고 있으니까 그게 떨어질 거라는 생각도 쉽게 못 하고 그리고 이제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아파트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샀을 때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있는데 건물을 지을 때는 내가 지어놓고 났을 때 그 건물이 얼마쯤 예상될지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예상되는 가격보다 내가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돈이 적게만 들어가면 사실은 이거는 그 수익을 확정 지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경매랑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5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4억에 낙찰받으면 1억이라는 안전 마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가 좀 하향세로 하더라도 그 1억이라는 안전 마진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건물 짓는 것도 이제 5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땅 사고 건축비랑 해가지고 4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1억이라는 안전 마진이 생기는 것처럼 그것만 계산만 할 줄 알면은 내가 이게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내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수익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매력인 것 같아서 그러면 땅을 사고 건물을 다 지을 때까지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제 뭐 작은 거는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좀 큰 거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걸리기도 하죠. 큰 거라는 게 이제 평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작은 거는 이제 한 40평? 40평에서 60평 땅 크기. 그러면 한 3, 4층짜리 이런 건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 빌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100평 내외 해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거 네. 우리 지나가다 보면 높은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한 1년 보면 되고 여러분들이 당첨받는 네. 청약이나 재개발 이런 거 이제 큰 아파트 뭐 네. 레미안이나 이런 거는 아파트는 보통 2년 정도 걸리고 네. 일단 대출 플러스 다른 레버리지 어떤 레버리지요? 시공사에서 빌리는 거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오, 어떻게 빌려요? 공사비의 일부를 네. 후불로 받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계약금 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잔금 치르듯이. 그 잔금 치르듯이 해서 대출 받고 그 다음에도 부족한 거는 세입자 들어오면 보증금으로 그때 갚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것도 레버리지죠. 그래서 저는 공사비를 네. 내 돈 들여서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돈만 레버리지 하는 게 아니고 제 손 보세요. 손 이쁜가요? 안 이쁜가요? 이뻐요. 이쁘죠? 나보다 더 이쁜데. 그래요? 이제 공사 한번 해본 손 같나요 이게? 아니요. 망치질도 안 해봤잖아요. 네. 근데 건물 3개를 지었잖아요. 누가 지었죠 그러면? 아, 시공사에서. 시공사에서 짓잖아요. 그 나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것도 레버리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에 레버리지 당하고 있듯이.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사업주가 돼서 이 건물 짓는 것도 사업이니까 시공사나 설계할 때 다 외주를 주듯이 그렇게 계약만 잘해놓으면 나 대신 일하는 것도 레버리지를 하는 거라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도급으로 그 건설사한테 이 건물 짓는 거는 네가 위임으로 다 해. 그렇게 계약을 잘해야죠. 계약 잘하고 공사 대금만 잘 주고 그렇게 잘 체크만 하면은 알아서 하는 거고 철거 금액도 그 공사 금액에 포함이 돼 있어요. 건물 다 지으면은 세입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보증금으로 시공사한테 지불해야 될 돈을 나중에 지급하는 거죠. 네, 진짜 건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돼서 너무 재밌네요. 재밌어요? 저는 이런 신세계를 매번 듣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직장인과 투자자일 때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궁금해요. 그 이제 50억짜리 수주하고 20만 원 받은 거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남을 위해서 일했구나 라는 걸 느꼈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약간 그게 제일 큰 핵심적인 차이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50억이라는 돈이 고객사가 제가 속해 있는 회사로부터 막 꽂아줄 거 아니에요. 그 회사 통장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때는 그 받은 것 중에 극히 일부를 월급으로 받았는데 지금은 제가 그 회사 통장이 돼서 직접 서비스 이용료를 받으니까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제대로 정방으로 받는 거죠. 그게 아주 좀 큰 차이고 보람도 있고 회사 다닐 때는 바쁘지 않았는데 바빴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일은 없는데 어쨌든 9 to 6를 묶여 있어야 되니까 그 시간을 통째로 뺏기니까 바쁜 거고 지금은 일은 많은데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일은 많은데 일을 할 때만 필요할 때만 딱 하니까 직장과 투자자의 삶 중에서 가장 다른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간을 어떻게 그쵸. 시간을 쓰는가에 어떻게 쓰는가. 다르네요. 네, 애기 등원도 시킬 수 있고. 오, 좋은 아버지네요. 네네.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 중에서 조금 더 자세한 거는 황근대지님 유튜브에 더 있죠? 네네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적인 거는 황근대지님이 쓰신 책 네네. 또 여기 보시면 네네. 도움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